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번 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지다 17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사이버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찾아 신고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누리캅스는 지난 3년 동안 2만 건 이상을 신고하는 등 경찰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통합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16일 낮 최고 기온은 경북 울진이 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에 뙤약볕을 막아줄 양산은 기본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그늘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해보지만 뜨거운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완전 여름 날씨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까 지금 여름을 어떻게 날지 되게 걱정스럽네요. 날씨가 진짜 5월인데 5월 이제 아직 중순밖에 안 됐는데도 이러면은 여름이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5월이 맞나 싶을 만큼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16일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평년 기준 7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습도가 낮아 체감 온도는 31도를 밑돌았지만 평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올여름 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7월 달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게 되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엘니뇨가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이번 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지다 이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아져 기온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스마트폰과 개인 PC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검색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유해 정보와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되기도 쉬워졌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민경찰 누리캅스를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 광고.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지 않더라도 광고나 메시지 등의 형태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SNS들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도박 사이트들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요즘 그런 게 갑자기 뜨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 조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 만연하는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무보수 명예직인 누리캅스를 발족했습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을 뜻하는 누리와 경찰을 의미하는 캅스를 합친 말로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지만 사이버 공간의 유해 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공고를 보고 알고 보니까 제가 현금 수거책에 일원이 될 뻔한 적이 있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보다가 경북경찰청 소속 누리캅스는 지난 2020년 12,000건이 넘는 유해 정보를 신고해 경찰청 베스트 누리캅스로 선정됐고 최근 3년간 25,000여 건에 달하는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함에 따라서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62명으로 구성된 경북청 누리캅스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마약 관련 불법 정보 903건을 신고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상 마약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누리캅스와 힘을 합쳐서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온라인 유해 정보 발견과 차단에 시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산시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통합 지원합니다. 경산시는 1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무임교통카드는 실물카드나 모바일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카드는 스마트폰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이 중심이 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심 유치원과 협력 유치원이 연계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학급 운영비를 지원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급 간식비를 제공하는 등 방과 후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하는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영양군에서 열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가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시 임무 교육 불참 인원이 2,50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 전남 등의 불참률이 30%를 넘겼고 대구, 경북도 29%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은 불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공무원의 전시 임무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다며 전시 병역 자원의 소집과 관리 등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불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59명,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통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지원금 액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딜라이브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 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대구 동부소방서가 16일 관내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 출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날 상황실 출동 지령 상황을 가정해 동부소방서에서 경북 수염 내거리, 효신 내거리를 거쳐 다시 동부소방서까지 3km에 걸쳐 출동로를 점검하며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방차 길터주기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의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필수 의료 협력,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료원의 필수 의력 과목을 중심으로 10명의 전문의를 충원하는 데 인건비로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 장비 보강에 연간 250억 원 등 3년간 8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 발전에 접목하기 위해 2023 경주시 행복톡톡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경제, 문화관광, 농어촌, 기타 등 4개 분야 8개 과제입니다. 경주 시민 누구나 다음 달 14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우편,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동절기 추가 접종 시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만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입니다. 접종은 관내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